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체육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체육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체육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는지, 체육 수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서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육 시간은 노는 시간일까요? 체육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체육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체육을 영어로 하면 체육 과목을 뭐라고 하나요? 수학은 mathematics, 과학은 science, 체육은 PE라고 하는데요. PE는 Physical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Physical, 신체의, 육체의 라는 뜻이고 Education은 교육이라는 뜻이죠. 즉, 체육 수업은 신체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성장하게 하는 수업 시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운동은 왜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 하는 까닭,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하고 운동하면 다이어트를 떠올리지만 안타깝게도 사실 운동은 다이어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개선시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식습관의 변화 없이 운동만 한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는 몸무게에 자주 실망했을 것이다. 또한 운동이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어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신경학자들은 운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말할 때 현존하는 어떠한 약도 흉내낼 수 없는 마법의 약이라는 표현을 쓴다. 분명 운동에는 다이어트나 성인병 예방 외에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운동과 뇌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신경과학자 다니엘 울퍼트는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만약 주위 사물을 인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등 두뇌의 활동이 미래의 움직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회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보자. 단순 동물인 멍게는 처음 유생 때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특정 시기에 이르면 바위에 달라붙는다. 이렇게 멍게가 바위에 달라붙고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면 멍게는 기이한 짓을 한다. 영양 보충을 위해 자신의 뇌와 신경계를 먹어버리는 것이다. 움직임이 필요 없어진 순간 멍게에게 뇌는 사치품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포유류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알라의 뇌는 40%가 뇌척 수액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빈 공간은 예전 코알라의 조상들이 지금보다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점 몸을 움직이지 않고 느릿느릿 유칼립투스 나뭇잎이나 뜯어먹는 방식으로 적응해버린 코알라에게 에너지만 잡아먹는 큰 두뇌가 필요 없어진 것이다. 그러면 얘는 인간이 이토록 커다란 뇌를 갖게 된 이유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수렵 채집 시절 움직인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고 딸기가 나오는 곳을 기억해뒀다가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사자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우회해서 이동해야 했으며 사냥할 땐 사냥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예상하며 움직이고 도구를 잡기 위해선 손가락 끝에 신경까지 활용해 움직여야 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복잡하고 큰 두뇌가 필요했으며 기억력과 인지력은 우리의 움직임을 도왔다는 것이다. 이 예시들은 굉장히 단순한 예시들이지만 벌써 많은 전문 분야에서 인간을 이기기 시작한 최신형 로봇들도 움직일 때만큼은 5살 어린아이보다도 한참 못한 모습을 보면 인간이 움직이기 위해 왜 복잡한 뇌의 기능이 필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연구들이 최근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운동을 잘하는 학생일수록 대학 입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연구 발표,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킨 학생들의 IQ가 올라갔다는 연구, 고강도 운동을 한 사람의 암기 속도가 하지 않은 사람의 암기 속도보다 더 빨랐다는 사실, 운동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집중력과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연구, 그리고 운동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노르에피네프린, BDNF 등 뇌의 기능에 관여하는 화학 물질까지 운동이 뇌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움직임의 수고를 덜어주는 테크놀로지에 기대어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후손들의 뇌는 어떻게 바뀔까? 코알라의 뇌처럼 수액이 차오를까? 사실 후손들까지 갈 필요도 없이 현재 우리 뇌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 증가율은 11.7%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 현대인들의 뇌 크기가 2만 년 전보다 테니스 공만큼 작아졌다고 한다. 중요성을 인지한 여러 나라에선 벌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 시간을 늘리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민사고 학생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 6시 반부터 7시까지 운동을 한다고 한다. 운동을 하는 목적이 이제 바뀌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 운동은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 잘 보셨나요?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살을 빼거나
근육을 키우거나 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체육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피구? 축구? 농구? 사실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체육에는 크게 5가지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먼저 건강 영역,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줄여서 말하면 건도, 경표, 안 이렇게도 외워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각각의 영역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건강 영역에서는 신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과 건전한 태도를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민첩성,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을 길러주는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도전 영역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 타인의 기량 및 기록 또는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달리기와 같은 속도 도전, 정확한 동작을 하는 동작 도전, 이 동작 도전에는 뜀틀이나 매트 운동, 평균대 운동 같은 것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멀리 던지기, 높이 뛰기, 멀리 뛰기와 같은 거리 도전, 그 다음에 표적 투기 도전이 있는데 좀 말이 어렵나요? 표적 투기 도전은 볼링, 골프, 다트, 컬링 같은 게임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경쟁 영역은 아마 여러분이 꽤 익숙한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유형의 게임이나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 수업 영역인데요. 영역형 경쟁, 필드형 경쟁, 네트형 경쟁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역형 경쟁은 축구, 농구, 핸드볼, 럭비, 하키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 3학년 때는 이것의 기초가 되는 간단한 술래잡기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5학년 때는 영역형 경쟁이 아니라 필드형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필드형 경쟁에는 발야구, 주먹야구, 티볼형 게임 등이 포함이 되고 6학년 때 배우게 될 네트형 경쟁에서는 배구형, 배드민턴형, 족구, 탁구, 테니스형과 같이 가운데 네트를 치고 하는 활동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표현 영역은 신체 표현으로 느낌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움직임 표현, 리듬 표현, 민속 표현, 주제 표현 등이 해당이 되고요. 3학년 때에는 이동과 비이동, 조작 움직임, 그다음에 4학년 때는 아마도 공체조, 리본체조, 후프체조, 음악 줄넘기, 율동 같은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5학년 때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무용 등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6학년이 되면 이때는 창작무용, 창작체조, 실용무용과 같은 것들을 표현 영역에서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영역은 위험과 사고가 없는 편안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생존 수영과 같은 수상 안전, 응급처치, 얼음이나 눈 위에, 빙상, 설상 안전, 야외 활동 안전 등을 안전 영역에서 여러분이 배워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 시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이제 쉽게 진정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크게 3가지 수업 형태로 체육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뭐 선생님과 친구들이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쌍방향 수업 3가지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각각의 준비물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대면 수업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한번 나눠보았어요. 수업 전에는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나의 몸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업에 참여가 가능할지를 판단을 하고 도저히 체육 수업을 아예 가지도 못하겠다라고 할 때는 교실에 있거나 보건실에 있어야겠죠.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시작하면서 생리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선생님께 나의 몸 상태가 어떤지 어느 정도까지 참여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물, 운동화 또는 실내화의 준비물은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고요. 키번호로 줄 서서 이동을 할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키번호가 아니라 줄을 선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 유의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키번호로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준비 운동을 하거나 할 때 편리함을 위해서인데 가끔 화장실을 갔다가 늦게 오거나 물건을 놓고 와서 늦게 오는 친구는 그냥 줄의 맨 끝에 서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업 전 준비 운동은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 설렁설렁 따라 하다가 실제로 여러분이 체육 활동을 하는 중간에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가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서 몸의 관절이나 근육들을 쭉 풀어주면 좋겠죠. 수업 중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규칙은 한 번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여러분이 존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피고 같은 경우도 반마다 또 친구들마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규칙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른 규칙들 중에서 우리가 공동의 규칙을 만들면 그걸 존중해야 되고, 선생님은 심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심판은 해줄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을 다 보지도 못하고 놓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체육을 할 때에는 적당한 승부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한 승부욕 때문에 반칙을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승부욕을 올리다 보면은 한쪽은 상대적으로 승부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팀과 상대 팀에 대한 격려와 배려는 승부욕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과한 긍정 리액션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 리액션은 좋아! 잘하고 있어! 화이팅! 아자! 괜찮아! 다시 해보자! 같은 것들이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리액션은 뭐가 있을까요? 아씨, 너 때문이야. 야이씨, 죽을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겠죠.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은 장난과 한 끗 차이입니다. 학교폭력의 기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내가 이걸 장난이 아니라 폭력으로 느낀다 라고 하면 학교폭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을 대함에 있어서 신체적인 폭력이나 욕설뿐만이 아니라 나의 눈빛이나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오는 이유는 친구들과의 사회성을 기르고 함께 협동하기 위한 것이지 이기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업 중에도 가능한 친구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또 개인 물건, 특히 물병은 절대로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힘들면 쉬어가도 괜찮아요. 저강도 운동을 기준으로 할 거지만 너무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숨이 차고 숨이 가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친구나 선생님한테 이렇게 약간 손을 들면서 나 잠깐 쉴게 라는 표현을 해주고 창가 쪽이나 친구들이 없는 쪽, 벽 쪽으로 가서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면서 숨을 좀 고르고 다시 마스크를 코끝까지 잘 착용한 다음에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클래스팅이나 이학습토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는 교과서, 배운 공책, 필기구와 준비물을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수많은 수업 자료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효과적일까, 뭐가 가장 재미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바닥에 매트를 깔거나 아니면 이불 같은 것을 깔아두고 정확한 자세로 동작을 수행하는데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침대 위에 올라가서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넘어지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침대 위에선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날 배운 내용의 학습을 정리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내 과제나 수업이 제대로 제출되고 이수되었는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쌍방향 수업을 할 때에는 수업 시작 5분 전에 미리 대기를 했다가 제 시간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사전에 안내한 준비물이 있다면 준비물, 교과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항상 온, 켜주셔야 돼요. 다 깜깜한 화면을 보면 선생님이 유령이랑 대화하는 기분이거든. 마이크는 눈치를 보면서 필요할 때는 켰다가 필요 없을 때는 끄면 되고요. 중간에 선생님이 영상을 공유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음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음소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상 로딩이 끊깁니다. 마지막으로 줌 수업을 할 때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 선생님이 만든 수업 자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줌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진 촬영, 녹음, 녹화하는 행위들은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토대로 체육 시간의 약속을 한번 정해볼게요. 선생님은 이런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나와 남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 시간 만들기. 우리 존중, 배려, 안전 세 가지 가치를 잘 지키면서 온라인에서도 학교에서도 즐거운 체육 수업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